멤버 이선규님부터 인사 간단히 한 말씀씩. 안녕하세요. 자우림의 이선규 왔습니다. 네, 이선규 친구 민진만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설을 맡은 김지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공동연출 같은 화면입니다. 감독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하시게 됐고 얼마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촬영을 하시게 됐는지 완성 기간까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어제 좀 일단 앉으셔도 됩니다. 예. 일단 작업 기간부터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 3월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니까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이제 완료된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어제 식사를 하면서 약간 작전을 짠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지 질문이 올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저희 유나님이 대답하시기로 저희가 작전을 짰습니다. 네, 작전대로 하시죠. 네. 그러고 보니 그런 작전이 있었네요. 작년에 자우림이 25살 생일을 맞으면서 제가 그 전해 겨울부터 내년은 조금 특별한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 팬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앨범을 하나 하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앨범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멤버들하고 같이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조금 기록물로 남기면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 있는 푸티지가 아닐까 해서 그렇다면 다큐멘터리로 영상을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큐멘터리라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촬영이나 연출이나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굉장히 다르게 쓰여질 수 있고 그래서 자우림의 이야기를 선정적이거나 심파적이거나 흥미 위주로 다뤄주시지 않을 팀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마침 37디그리라는 회사를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저의 뮤직비디오 꿈 작업해 주셨고 자우림 작년에 크리스마스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도 뮤직비디오 작업해 주셨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이 하셨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성과가 좋으신 팀이라 감독님들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혹시 저희 다큐멘터리 해주시게요? 그랬더니 흔쾌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었죠. 감사합니다. 혹시 결정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요. 이런 기회가 기회를 주셔서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악 다큐가 이 정도 수준이 왔는지 저는 이번 자우림 작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기술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점을 둬서 작업하셨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음악 다큐멘터리잖아요. 거기다가 자우림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밴드를 다루는 거다 보니 특히나 이제 음향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콘서트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했지만 그쪽에 이제 공연 담당하시는 음향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 소스를 확보하고 그 소스를 가지고 멤버분들이 직접 믹싱까지 다 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콘서트 장면의 음향의 기술을 수준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이 아니죠. 들으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음향 부분이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고 제일 열심히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세 분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들께도 질문의 시간을 또 드릴 예정이지만 이선규님 혹시 그 노래하시는 장면 옛날 장면들 보시면 어떤 생각, 영화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옛날에 참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큐 찍고 나서 지금 이 큰 화면으로 본 거 처음이거든요. 가장 일단 술 담배를 끊겠습니다. 김진만 씨는 어떠세요? 옛날 자료화면들과 또 자기가 이렇게 인터뷰하신 장면이 큰 화면, 저도 처음 봤지만, 예. 예, 그 다큐를 찍으면서 감독님 두 분이 정말 처음에 딱 오셔서 그냥 저희는 공기라고 생각하시고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정말 편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또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코러스에 참여하셨던 요 앞쪽에 계십니다. 요 앞쪽 가운데. 예. 혹시 성악하셨는지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자우림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우림에게 지난해가 자우림에게 어떤 의미였고 자우림에게 또 지난해는 어떤 해로 기억되고 있는지 여쭤보자 합니다. 예, 숫자 같은 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성격들이라 다. 근데 이런 생각은 하면서 약간 감탄하긴 했어요. 인생의 반을 자우림을 했구나. 그리고 정말 다큐 보면서 또 느낀 건데 저희 멤버들한테도 고맙지만 진짜 팬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또 다른 질문. 그쪽 구역에 아주 질문 못다리네. 지푸지기, 이쪽에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분으로, 바로 뒤에 분으로. 네, 안녕하세요. 선물 같은 영화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우림이 먼저 다큐를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자우림에게 이 영화가 훗날 어떻게 기억될 것 같은지 자우림 밴드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연출에 가장 중점을 뒀던 이라던가 아니면 가장 신경 써서 연출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다큐멘터리는 좀 어두운 음악 다큐였어요. 녹음실에서 피폐해져가는 자우림 멤버들이라든지 잠을 못 자서 다음날 커피를 막 몇 잔씩 마시면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뮤지션의 실체 이런, 그리고 정말 사소한 것으로 진지하게 음악적인 대화를 하는 자우림이라든지 그런 느낌일까 했는데 완성된 작품을 저희도 오늘 큰 화면에서 처음 봤는데 스크리너 작은 노트북 화면을 볼 때는 스머프 3마리가 자기네끼리 노는 것 같은 필름인데 우리 실체는 결국 스머프였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오늘 극장에서 보니까 실제 저희보다 훨씬 더 멋진 자우림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되게 멋있네요, 자우림. 네, 감독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연출에 중점을 두셨는지. 일단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저도 하나 하고 감독님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물론 팬분들도 정말 소중하지만은 팬분들에게만 보여지는 다큐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문의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팬분들뿐만 아니라 자우림을 사랑하고 자우림을 알고 자우림과 함께 25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봐줬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우림만의 이야기를 그 안에 잘 스며들게 하자. 그리고
특히 극장을 나가시는 관객분들 머릿속에서 이 자우림의 명곡들이 계속 메들리 되게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제가 되게 원래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팬이었던 저어린 선배님들 만나서 작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가까이서 같이 작업하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으시고 굉장히 이 세 분의 매력이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이라고 느껴서 그런 이 세 분의 삶이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을 관객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뭐 약간 재밌는 부분도 담고 진지한 부분도 담고 좀 최대한 다양한 각도로 이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자 하는 게 가장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이번에 이쪽 한번 갔다 올게요. 네. 여기 까만 옷 입으신 분. 네, 괜찮아요. 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손이 막 떨리는데요. 우선 질문할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데 저도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영화를 찍으시면서 가장 힘드셨거나 가장 재밌으셨던 기억이 있으면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멤버 세 분이 답하시면 되죠? 모든 분께, 네. 감독님들께 네. 포함해서. 저는 이제 저희가 원래 넣었다가 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은 세 분이 좀 싸우기를 원했거든요. 좀 약간 하다가 힘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담고 싶었는데 너무 사이가 좋으시고 너무 화기애애하게 항상 하셔서 사실은 좀 언제 싸울까 몰라서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싸우시더라고요. 저희가 첫날 촬영 끝나고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안 싸우실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실패.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찍으면서 조금 걱정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거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모든 촬영이 힘들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성규님하고 진만님이 차량 대화씬이 있잖아요. 네. 그 씬이 사실 훨씬 길고 재밌는 대사들이 정말 많아요. 약간 두 분의 티키타카가 정말 재밌거든요. 그런데 약간 길이상 못 넣어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그거를 다행히 또 기회를 주셔서 이번 겨울 공연 인터미션 영상에 저희가 그걸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으로 조금 그래도 해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아무런 어떤 힘들었거나 그런 기억 남은 게 없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그림자처럼 저희를 담아주셨는데 힘든 것보다 저는 좋은 게 많이 기억이 남거든요. 특히 식사 시간이랑 간식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3명이면 시킬 수 있는 메뉴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골고루 시켜서 조금씩 맛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많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음식을 여러 사람하고 나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뭐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걸 좋아해서 매일매일이 되게 안 그래도 즐거운, 아까 질문하셨지만 작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였거든요. 저희한테도 특별한 한 해에 또 특별하신 분들하고 같이 인연이 돼서 매일매일 축제 같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처음 그 다큐 편집하신다고 했을 때, 편집 시작합니다 했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발 자우림을 칭송하거나 찬양하는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맨 처음 저희랑 같이 내부에서 시사했잖아요. 그때는 제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인전 같아서
그때 살짝 싫은 소리 좀 했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큰 화면에 큰 소리로 들으니까 특히 공연 장면 같은 경우는 칭송받을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번 촬영 때는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특히 가장 좋았던 건 평소에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는 경우는 뭐 메이크업을 하거나 남의 옷을 빌려 입거나 그러거든요. 이쁜 거로 다큐는 좋은 게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됐고 그냥 내 옷을 막 입어도 돼서 참 좋았는데 메이크업을 좀 하고 이쁜 옷을 좀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실 게 많아요. 담배 끊으셔야지. 네,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답변 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곧 앞에 쪽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도 손 흔드시는 분. 네. 어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떨어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민지 엄마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자몽이 우리 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 영화를 꼭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일반관에서 이렇게 개봉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는 저희가 DVD로 소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앞에 대표님이 계신데 대표님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네, 긍정적으로. DVD는 아니에요. 네, 긍정적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네, 긍정적이는. 다음 질문은 가운데로 다시 한번 올게요. 네, 요 제일 앞에, 예, 해피, 예, 네, 하시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아쉬운 점은 좀 짧은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더 길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너무 좋은 영화 잘 봤고 아까 이 영상에서 진만이 형이 옛날 이제 말씀하신 게 보컬을 어쩔 수 없이 성교형에서 유난화로 이뤄주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초코크림 롤스를 너무 잘 듣고 있거든요. 플레이리스트에서. 네네. 이직 계획이 아직도 없는 건지. 자, 그럼 질문 두 가지로 요약할게요. 이직 계획이 있으신가? 그리고 영화를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냐? 그 자기가 초코크림 롤스 팬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막상 앨범을 내면 망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앨범 내라고 그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살 거야? 아니, 나오면 사야죠. 예, 언젠가 일단 뭐 그때 진만이가 내린 결정은 진만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거 맞고요. 이 집은 언젠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런닝타임에 대한 부분은 감독님이 말씀하실까요? 저도 아쉬워요. 근데 이게 아까 답변 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저희는 이 영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그렇게 짧지만 임팩트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도 이제 실제로 찍은 사람이라서 욕심이 생기고 사실 모든 푸티지마다 애정이 다 가득 담겨 있어서 사실 저희도 아쉽지만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제작사의 다른 분들 다른 연출하신 훌륭한 감독님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했을 때 모든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지점이 여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영화 하시는 분들 보면 짧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밀리는 건 쉬운데
근데 그 정말 자기 가진 애정을 담은 영상들을 편집을 하고 잘라내야 되는 과정들은 정말 팔다리 잘라내는 것 같다는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또 숙고하셔서 내는 결정이니까 우리가 또 존중해야죠.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뒤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팔을 이렇게 흔드시는 분. 다 그렇게 흔드시는 분. 짚으시기 있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 중에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빠밤. 감사합니다. 저 감독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들이 처음에 이 다큐를 찍으려고 하셨을 때 전체적인 구조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촬영에 들어가셨는지 궁금하고 질문 같은 경우도 촬영 전에 얼만큼 계획하고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대강의 얼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챕터 같은 거라든지 네네. 질문 내용,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얼마나 짜놓고 들어가셨는가에 네. 대한 질문이죠. 네. 사실 처음 이 다큐멘터리 의뢰를 받고 저도 원래 개인적인 팬이긴 하지만은 자료 조사를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꽤 많이 했고 그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에 큰 틀의 구조를 짰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5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4파트로 나눠져 있었고 근데 그 파트의 구조와 그 말하고자 하는 바나 흐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동일한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세워놨던 기획이 완성까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지 같은 경우는 저희 또 작가님이 그 손희성 작가님께서 인터뷰 촬영 일정이 잡히면 대략 한 2주 정도부터 질문지를 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왔다 갔다 하면서 확정 짓고 그리고 촬영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해왔습니다. 네, 답변 되실 것 같고요. 네, 앞쪽에 예. 좀 전에 그 뭐 DVD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DVD보다는 블루레이 시대니까 블루레이로 제작을 꼭 부탁드리고요. 거기 아까 분량 얘기도 나왔는데 블루레이 이제 부가 영상으로 뭐 못 담은 영상들을 듬뿍듬뿍 담아주셨으면 그거에 플러스해서 자우림 그냥 공연 영상도 블루레이로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이고요. 저는 영화하고 조금 별개일 수 있는데 지금 자우림 멤버 3분한테 지금 현재 시점에 그 뭐 본인 인생에 영향을 끼친 곡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인생을 관통했던 곡일 수도 있고 한 곡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곡이 있을지. 자우림 곡 중에 아니 그냥 일반 모든 곡도 네 일반 뭐 자우림 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부터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하실까요? 저는 방금 한 40분 전이죠. 그때부터 자우림의 페니아라는 곡이 제 넘버원 곡이 되었습니다. 네, 질문. 최근 들은 음악 중에서는 김유나의 솔로곡 강이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조니 미첼의 블루인 것 같아요. 명곡이죠. 네. 다음 질문. 남성분 여기 양복 마이를 걸치신 남성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질문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원래대로면 공연장에서 뵀을 날인데 이렇게 또 뵐 수 있게 된 게
전화위복이라는 생각도 들고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성규 형한테 질문을 개별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가장 연기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이니까 프랑스 여자 이후로 아직 복귀를 안 하고 계신데 차기작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차기작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전주 영화제 태막작이 김희정 감독님. 네, 김희정 감독님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또 코딱지만큼 또 나와버렸어요, 제가. 아예 안 한다니까 자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뭐 좋은 기회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연기해보겠습니다. 폐막식에 오시면 그 콘딱지만한 출연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예, 요 역시 이 구국의 강철대오 이 센터라인. 예, 네, 제일 앞줄. 네. 짚으시기 마음대로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특별하지 않은 나날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감독님과 이렇게 자우림을 통해서 나날이 특별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조금 1차원적인 질문을 드릴까 해요. 일단 어제 유나 언니께서 갖고 싶었던 기타 색깔과 그리고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나 언니 생일이 지났죠. 과연 우리 형들은 선물을 하였을 것인가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다른 팬분들께서, 관객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1차원적인 질문을 준비해봤고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했고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 켜졌다는 건 빨리 나가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네. 시간 있습니다. 네. 기타 색깔부터. 제가 갖고 싶었던 기타의 색은 블랙입니다. 제가 전에 쓰던 기타도 블랙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생일에 정말 멋진 걸 받았어요. 스피커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게 탐내던 브랜드의 스피커였고요. 고가의 제품인데 저한테 이제 택배로 보내주셨나요? 매니저 편에 이제 택배 온 거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안에 카드가 아니라 영수증이 듬뿍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비싼 선물. 네, 훈훈한 생일 보내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한 2-3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얀 옷 입으신 여성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우림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그 25, 21 노래로 알게 됐고 그 유나님 얼굴은 제가 학교 후배라서 입학식 영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후배님 안녕하세요. 약간 선배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되게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뭐 해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민은 저도 요새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들 때 혹시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아니면 후배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극 중에도 나오는데 늘 배수의 진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 되면 난 망하면 되지라고 되게 편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후배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후배님들한테는 최대한 영리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쫓으시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 좀 더 위에.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 샤이닝이라는 곡을 작년에 정말 너무 힘들 때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자우림 밴드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진만님께서 샤이닝이라는 곡이 점점 더 오히려 지금 시대의 그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마음 아파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윤호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이를 불문하고 마음속에 폭풍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지 너무 뻔한 질문이겠지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좀 달랐고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이게 참 말로 하긴 쉬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쉽진 않죠.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다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저하지 않을 거면 타서 제가 될 때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속 깊이 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거를 새겨듣고 열심히 앞으로 우리 함께 발버둥 치면서 삽시다. 나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장식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네. 앞에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중간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쪽에 모자 흔드시는 선생님. 네. 샤이닝과 이제 이카루스를 노래를 좋아하는 저로서 이제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영화를 되게 잘 봤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음악이 아니었다면 이제 어떤 것으로 그런 이제 자우림이라는 혹은 개개인 분들의 어떤 그런 가슴 안의 폭풍을 풀어내셨을지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음악 뮤지션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직업이었다면 혹시 어떤 걸 하셨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계세요? 그거를 답답하셔서 질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 되게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자님은 망가지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망가지지 않기. 네. 나머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우림 음악을 안 했으면 아마도 무기력한 공무원 같은 게 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울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사실 무대 위에 이렇게 빈손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타도 하나 쥐어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음악을 안 했으면 분이나 빠가 되지 않았을까. 네. 답변 됐을 거라고 믿고요. 너무나 좋은 작품 출연해주신 자우림 멤버들 그리고 또 연출해주신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전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